자, 오늘 시간에는 그 고등수학 상에서 뭐 제목이 개념 완성과 이제 고득점 문항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문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설명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한 회당 5문제 정도씩만 일단 구분을 좀 해놓고 이 5문제를 잘 풀어서 또 다른 어떤 50문제 이상을 풀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 가자, 이런 목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본다 이거야. 자, 1번 문제부터. 지금 이게 이제 여백이 좀 필요해서 글씨를 조금 작게 좀 해놨어. 그래서 좀 확대를 먼저 좀 하고 자, 요렇게 하면은 뭐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그림이 좀 깨지는데 이해는 좀 해주길 바라고.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2차 함수에 관련되는 문제네.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뭐 당연히 고등학교 수학에서 뭐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1번이 항상 2차 함수지. 자,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사각형의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하는 거야. 이 둘레가 언제 최대가 될 거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길이를 잘 못 잡는다 이거야. 길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C의 좌표, 곡선 위에 있는 좌표 또는 D의 좌표를 어떻게 잡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칭성이지, 대칭성.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성. 알겠지? 자, 대칭성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이 2차 함수의 대칭이 어디냐면 꼭지점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x좌표요. 3대칭이라는 거야. 3대칭. 그러면 3대칭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가운데 3이 있었는데 이쪽에 x가 있어. x. x와 3 사이의 거리가 3 빼기 x야. 3 빼기 x. 그지? 거리는 둘의 차이를 우리가 3 빼기 x라고 한다 이거야. 3 빼기 x와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넘어간 이 점의 좌표를, 이 길이도 역시나 3-x니까 이 점은 3에서 3 빼기 x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좌표는 6 빼기 x, 이쪽에 있는 좌표는 x가 돼.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fx는 f의 6-x다. 이거를 우리는 3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3대칭. 자, 지금 이 내용을 일단 잘 이해해야 돼. 3대칭이 뭐냐? 그러면 fx는 f 6 빼기 x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면 a대칭이라고 할 때 f의 2a-x.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x는 a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a의 절반. 그지? 이걸 a의 절반을 대칭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둘이 더해서 중점을 구하는 거. 둘의 합의 중점. 더해서 2로 나눈다. 이걸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눈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D의 좌표 있잖아. D. 꼭지점 D의 좌표를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하면 C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6-x, Y가 된다는 거지. 이거 이렇게 좌표를 잡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다 표현해주면 D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X라고 할 때 이 점의 좌표는 6-x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거리가 A에서 B까지의 거리 혹은 C에서 D까지의 거리는 6-x에서 x를 뺀 6-2x가 A에서 B까지의 거리였다라는 거지. 6-2x 이거를 우리는 CD 사이의 거리 혹은 AB 사이의 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야. x, y 그지? D의 좌표는 x, y, C의 좌표는 6-x, y라고 기본적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가로의 길이가 6-2x인데 가로가 두 개 있고, 세로의 길이는 y인데 y가 두 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더하기 12가 현재 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 y는 뭐냐면 y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를 y라고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2 y 대신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라고 쓰는 거고,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12x 빼기 4x니까 8x 더하기 12를 이 2차 방정식처럼 생긴 요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직사각형의 둘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문제니까 뭘 찾아야 돼? 꼭지점 찾아줘야지.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식을 완성을 시키면 x-2의 제곱에 더하기 20이 되는 거지. 자, 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대체로 요 다음부터는 풀이가 돼.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라고. 얘가 직사각형의 둘레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냐, 이게 문제지. 그 다음 풀이는 대체로 한다고.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돼. 최대값은 얼마? 20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일단 오늘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대칭성. 이 대칭성을 잊지 말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역시나 동일하게 2번 문제는 근과 계수에 관련되는 문제야. 자,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근과 계수에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하는 건데, 근과 계수에선 반드시 세 가지 내용을 까먹지 말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1번이었어. 이게 1번. 까먹으면 안 돼. 두 번째, 알파와 베타를 근이라고 생각하면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식을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야.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세 번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a 괄호 x-알파 x-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근과 계수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세 가지야. 내가 1번으로 풀 거냐, 2번으로 풀 거냐, 3번으로 풀 거냐,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문제를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거 하나만 가지고 1번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계산하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야. 자, 문제 한번 봐봐. x제곱 더하기 3x 빼기 3은 0이었는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정도는 사실상 뭐냐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한다는 거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한다고 이건. 근데 얘를 가지고 얘를 정리한다고, 그건 조금 힘들지, 그지? 얘를 한번 봐봐. 일단 앞에 있는 요 세 개를 한번 볼까? 앞에 세 개. a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알파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3알파. 자,
A 베타 제곱이야. A 베타 제곱. 그러면 물론 A 베타가 아니라 알파 베타지. 알파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서 얘를 정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알파로 묶어서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더하기 3이라고 쓰자 이거야. 그러면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더하기 3이 뭐냐? 이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베타를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3은 0. 그럼 결과적으로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3이었기 때문에 6알파라는 거야. 6알파. 앞에 있는 식 3개. 앞에 있는 식 3개가 6알파라고. 6알파. 그러면 이번에는 뒤에 있는 거 3개.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알파로 정리를 하면 9 더하기 9베타 더하기 3베타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 얘를 마이너스 알파분의 3으로 묶어버리면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더하기 3이 또 나오는 거지. 그러면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3이었기 때문에 얘가 3이니까 6을 곱해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의 식을 먼저 써보면 이 식 전체가 6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8이지. 6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8. 그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가지고 얘를 정리하고 통분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물론 알파로 통분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주어진 식에다가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볼까? 알파? 여기다 써볼까?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빼기 3은 0이었다. 알파로 나눠 알파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0. 그러면 이 식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3이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방정식에서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6을 곱한 거잖아. 그지? 여기에다 6을 곱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18을 우리는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요게 두 번째 문제야. 조금 과정들이 물론 이제 1회차 문제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할 거니까 일단 오늘 수업만 잘 들어놓으면 뒤에 가서는 반복이야. 반복. 자, 3번 문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문항들이지.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머지 정리에서 좀 불편한 문제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혹은 인수 정리에 관련되는 문제. xn승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가 3의 n승의 x-3이었다. a와 b를 구해봐라 이런 거야. 물론 자, 대체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3을 대입해야 된다라는 사실 알고 있지. 그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x-3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지? x-3이 인수지. 왜? 3 집어넣으면 0이잖아? 당연히 얘도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x의 n승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2차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분명한 거는 뭐냐면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라는 거지. 왜냐면 3을 집어넣어서 0이 되니까.
자, 요렇게, 그지?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x-3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3으로 인수분해 되면 여기가 요렇게 된다는 거야. 요렇게. 왜냐면 상수항이 더하기 b였잖아. 상수항이 더하기 b니까 이 둘이 곱해서 상수항이 더하기 b가 만들어지도록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한다 이거야. x-3을 바로 날려 이렇게. 그리고 다시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써버리면 3의 n승 괄호 3-3분의 b가 x에다 3을 집어넣으니까 사라지고 3의 n승이 남지. 그러면 3의 n승도 약분 3-3분의 b는 1이 돼야 되고 당연히 3분의 b는 2가 돼야 되니까 b를 6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은 뭐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3과 x-3분의 b로 인수분해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 x-3괄호 x-2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b가 6이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a를 마이너스 5로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인수정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지? 자, 네 번째 문제. 역시나 좀 난이도가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문항들을 좀 뽑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자, 정리부터 일단 해보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는 0,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4라는 거 정도까지. 근데 fx가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7이었어. f의 알파는 5베타, f의 베타는 5알파래. 이 식을 만족하는 a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물론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그건 좀 무리지, 그지?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다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이 안에는 알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베타가 있다는 게 문제야. 왜냐면 f 안에 들어가는 x, 이 x면 여기는 x로 표현된 식, x에 관한 방정식이다 이거잖아. 근데 얘는 알파가 들어가면 이쪽에 오른쪽에는 당연히 알파가 나와야 되거든. 원래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 식에서 봐봐. 알파는 3-베타 혹은 베타는 3-알파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f 알파는 5 괄호 베타 대신에 3-알파 이렇게. f 베타는 여기서는 알파 대신에 3-베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방정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fα-15 더하기 5알파는 0, fβ-15 더하기 5베타는 0, 이렇게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방정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써봤다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냐? 알파와 베타는 x를 대신하고 있는 식이니까 fx, 자 글씨가 다시 한번 fx-15 더하기 5x 라는 방정식이지.
알파와 베타는 x를 대신하는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fx-15 더하기 5x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물론 최고참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a 하나 붙여주는 거지. 왜? fx의 최고참 계수는 a였잖아.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풀이는 이제 좀 자동으로 이해가 될 건데, fx만 남기고 다 넘기면 a 괄호 x-알파 x-베타 넘겨 더하기 15-5x 이렇게. 근데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누구였냐면 얘거든. 얘. 그래서 a 괄호에 x-3x 더하기 4에다가 15-5x라고 쓰고, 얘를 우리는 2차 방정식 fx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 fx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fx가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7이었잖아. 그럼 얘를 ax제곱 더하기, 자, 전개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 x끼리 묶어 놓고 상수항 4a 더하기 15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얘랑 같다는 거야. 7이었다 이거야. 얘가.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얘가 7이 될 거잖아.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완성이 될 테니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었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a와 b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과정이 사실은 여기에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도 복잡한데 이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해서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대략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 마지막으로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뭐 아주 어렵진 않은데 대체로 싫어해. 대체로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x-1이라고 하자. 자, g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이 문제를 왜 싫어하냐면 얘가 0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싫어한다고. 대체로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우리가 알면 참 좋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0이 안 되니까 대체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문제는 fx-2g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이게 문제인데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이겠지. 왜냐면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1차식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야. 자, 이 나머지를 구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 첫 번째 방법.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gx 있지? 이 gx에다 곱하기 2를 해. 이 식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고. 다시 한번 써볼게.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qx 더하기 x-1이고 이 gx는 2괄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q-x 마이너스 6. 이 상태에서 둘이 빼겠다 이거야. 그럼 fx-2gx는 자, 둘이 빼니까 공통인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공통인수가 하나 묶여. 근데 위에서 아래로 뺐으니까 qx 마이너스 2q-x 이걸 몫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뺐기 때문에 x 더하기 5가 남는다고.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지. fx-2g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어봤더니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더라. 그래서 이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거야.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나머지니까 나머지를 x 더하기 5라고 하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사실 얘가 0이 되는 거 있지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다 이거야. 뭘로? 오메가. 3차 방정식까지 배운 학생이라면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 버린다 이거야. f 오메가는 오메가 마이너스 1 x에다 오메가 집어넣으면 g 오메가는 마이너스 3 이런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f 오메가 마이너스 2g 오메가는 a 오메가 더하기 b가 될 건데 f 오메가 자리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g 오메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오메가 플러스 5가 나온다고. 얘를 a 오메가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a가 1이고 b가 5였다 라는 사실 정도까지 우리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물론 전제 조건은 뭐냐?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은 물론 있어야 돼. 개수가 실수라는 사실은 물론 나와 있어야 이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대체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자. 알고는 있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5문제 조금 5문제 치고 설명이 좀 길지. 한 30분 가까이 되잖아. 정확하게 잘 해두길 바란다 이거야.